예, 저 5월 9일 럭키 부동산인데요. 가끔 저희 사무실에 있으면 저기도 이제 빌라들이 경매가 나오거나 이제 오피스텔들 경매 나오면 저희한테 와서 요거 받아도 될까요? 얼마나 하면 물어보면 저는 딱 잘라서 받지 말라 그러거든요. 요새 빌라들 공실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뉴스도 보면 이제 빌라를 5천만 원 싸다고 해서 이제 받았는데 빌라가 안 팔렸던 거예요. 5천만 원 싸니까 팔리겠지 했는데 그래서 공실하고 고생만 하다 1,200만 원 날렸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냥 뉴스 보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빌라도 멀쩡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도화동 빌라고요. 이제 7월에 감정가가 1억 5,500만 원이라서 이제 낙찰가는 1억 이제 110만 원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천만 원 싸게 샀다고 6개월 만에 손해보고 팔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정가 1억 5,500만 원. 하지만 경매에서 두 차례 유찰돼 이제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6월에 1억 2,908원만가 팔린 것과 비교하면 5,300만 원 이상 이제 저렴한 가격이라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투자로 1, 2개월 안에 단기 차익을 거둘 것이라고 했던 A씨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낙찰받은 지 약 6개월 만인 올 3월 낙찰가보다 오히려 더 낮은 9,850만 원에 겨우 집을 팔았다.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놨지만 경기 침체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빌라는 향후 투자 가치가 높지 않은 데다 전세 사기 여파로 전월세 수요마저 줄어들면서 투자 목적의 매수자는 찾기조차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새 사람들이 눈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전세 월세 엘리베이터 없으면 안 가요. 이렇게 더군다나 오래된 빌라 뭐 3층, 4층, 5층 전세 월세 안 나가거든요. 안 되면 전세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요. 엘리베이터 없으면 안 가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도시공사하고 LH에서 9천만 원, 1억 원 여기 저소득층들 저거를 이제 뭐라 그러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라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갔어요. 근데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 정도면은 엘리베이터 있는 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1억에 이제 또 자기 돈 좀 보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5층에 4층, 5층 건물은 다 안 돼요. 그나마 이제 매매되는 게 1층하고 2층은 매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 뭐 4층, 3층은 또 싸요. 싸가지고 받으신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받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 받으시려면 오피스텔 같은 거 저희 사무실 주변에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매 직전에 이제 그 은행에서 받아갈 것만 빼고 하는 거 그런 거 아주 나와요. 그래서 2억 3천, 4천이 이제 분양가인데 1억 8천, 1억 9천짜리.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차라리 그런 거 해가지고 대신 뭐 양도 차익은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실수요자들은 괜찮아요. 그냥 그 관리비도 저렴하고 요새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커뮤니티라든지 부대 시설이 많으니까 관리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그렇게 깨끗한 거 한 5년 안쪽에 신축 오피스텔 같은 거는 거주용으로는 괜찮거든요. 다 형편에 맞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는 전세도 거의 한 2천, 3천 차이로 전세도 나중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요거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빌라 어중간히 싸다고 막 잡을 게 아니다. 빌라는 사는 경우는 재개발 안에 있는 거, 조합 설립 인가된 재개발 있잖아요. 부평구는 아직 재개발 조합 설립돼가지고 진행하는 곳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전후나 관리 처분 인가 전후에 들어가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금액들도 뭐 1억 안쪽으로 1억 안팎으로 이제 투자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자녀들 계신 분들은 공통 고민이 어쨌든지 애들 결혼할 때 집을 뭐 전세 자금을 하든 결혼 자금을 지원하든 5천에서 1억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전세값이 워낙 비싸니까 전세로 시작하지 매매를 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바뀐 게 제가 20년 전에 거기 동아아파트에서 그 부동산 할 때는 이제 그때도 처음에 실장으로 들어갔죠. 1억에 뭐 전세가 7천, 8천이었어요. 그러면 한 2, 3천으로 이제 그 삼릉에서 이렇게 사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넉넉해서 오시는 분은 없으셔요. 부모님들 다 이제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내가 이제 집이 없고 고생을 하니까 전세 끼고 사놓으면 또 이게 또 그 사람 갚고 또 아니면 그거를 이제 들어갈 때 그거 뭐죠? 대출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뭐 1억 그 부근에서 한 2, 3천이면 사가지고 저희 그 실장하는 총각도 그렇게 사가지고 솔직히 뭐 부동산에서 번 거보다 그냥 그게 한 2억 2천이 돼버리니까 그때 갑자기 2006년도에서 한 2008년도 그때 그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 7,800인가 해서 2천 주고 이제 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 갈 때 2억 원짜리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구축 아파트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갭 투자 이런 물건이. 그런데 신혼부부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한 3억 선에 뭐 있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한 20년, 30년 된 거 뭐 저기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는 뭐 17년 정도 됐나요? 좀 애매하게 이제 20년은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전세 끼고 살 수는 있는데 신혼부부들이 이제 싹 수리를 해도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요 아들 이제 자녀들 집 사주는 거를 이제 아파트에서 재개발로 먼저 가신 분들이 계셔요. 저희는 이제 부동산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사고 이제 애들 30살 이후에 이제 이렇게 분리하면은 되잖아요. 분리하고 또 번 거 있으니까 전세 끼고 해가지고 또 조합 설립 인가하고 사업 시행 인가 이때는 거의 뭐 감정가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공조가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한 1억 선에서 그냥 사두고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신에 이제 전세가 들어있는 집은 좀 깨끗한 걸 사야죠. 관리처분인가 하고 길게 가야 되니까 너무 허름한 거는 이사 나간다 그러고 막 물 새고 하면 요새는 사람들이 눈이 높기 때문에 빌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전세를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서 좀 좋은 걸로 사놓고 그냥 기다리셔요. 그냥 기간으로 기간 투자해서. 그리고 뭐 이제 착각하시는 게 이 재개발 거는 사면 끝까지 뭐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중간에 오르면 팔면 돼요. 그냥 왜 그러냐면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재개발은 또 많이 또 오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블로그 보면은 제 신촌구역도 해놓고 5구역도 해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촌구역이 작년 12월부터 이제 나라 좀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4월까지 계속 안 팔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사업 시행 인가 났고 관리처분 인가 난다 그러는데 9천 아래로는 안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촌 굉장히 많이 블로그에 올렸어요. 지금도 있지만은. 그래서 9천에 많이 거래를 했거든요. 9천, 9,500에. 근데 이게 분양가가 오른다고 했지만은 이렇게 그 해링턴 스퀘어 여기 그 상공역에 8억 5,200만 원이 나오니까 이제 두 가지를 느끼는 거죠. 아, 재개발이 되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분양가가 이렇게 세니까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 분양가고 뭐 4억 이상 차이가 나는구나. 해링턴 같은 경우는 언제 오래 하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한 1,100 조금 더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억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8사 같은 경우 조합은 3억 9,200만 원에 줬는데 8억 5,200만 원이니까 계산상으로 4억 6천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링턴도 저기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막 3억 3천 거래되는 게 지금 3억 7천 아래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링턴 보고 지금이라도 재개발을 사야 되지 않을까? 부평구에서 제일 빠른 곳은 어디일까?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신촌으로 간 거예요. 신촌은 이제 한 5월 31일 날 총회하고 관리처분 인가 나면 이주 공고하고 이제 이사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를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어제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손님이 전화 오셨는데 재개발 5개 하셨대요. 2개는 입주했고 3개는 짓고 있는 중이래요. 나이 드신 분이 만나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전화 많이 와요. 유튜브 하면은 궁금하신 것도 많고 뭐 들어갈까 말까 해가지고 싼 거 찾으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이제 통화해가지고 연결하면은 그래서 신촌을 제가 4월 1일 날 요거 방송 보고 전화 오셔갖고 한 4월 11일 날 이제 계약서 쓴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상담하고 9천만 원인데 지금 인구도 안 말랐는데 지금 1억 1천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운이 좋으신 거죠. 저희도 해링턴이 이렇게 이제 흥행이 잘 되면서 신촌이 오를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다 생각은 똑같잖아요. 재개발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신촌이 조금 실망 매물 많이 나온 게 조합원 분양가가 1,600 굉장히 세게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조금 하다가 그 1,600이라도 계산이 되는구나. 제가 계산하니까 2,400에 하면 한 2억 7천 정도는 입주 때까지는 갭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뭐 9천, 1억에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그런 이제 계산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촌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신촌이 또 한 2천 정도 오르면 또 그 옆에 상곡 5구역, 7구역 이런 거 이제 7구역 같은 경우 사업 시행 인가가 낮고요. 여기 보시면은 5구역, 7구역도 이제 왜 그러면 부평구에 잘 가다가 이제 비대위 생기고 뭔가 좀 잘못돼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5구역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전인데, 근데 이제 저희들은 부동산에 있다 보니까 뉴스들이 빨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류 같은 게 다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서류만 이제 저기 들어가면 빨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사, 시공사는 선정이 다 됐고요. 사업 시행 이제 앞두고 있고, 7구역은 이제 그 사업 시행 끝나서 이제 간평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요거 한 2년 잡고 관리 처분 나면 2주 철거 한 2년 잡고 이제 한 짓는 거 4년 잡고 한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놓으면은 언젠가는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꼭 결혼할 때 새 집이 아니더라도 전세 한 번 살고 요거 되면 들어가면 되니까 뭐 결혼하자마자 신혼집 새 집으로 출발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집 사주는 건 한 1억 투자를 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사주는 거는 좋다. 그래서 아파트는 신축을 사주면 좋긴 한데 너무 비싸니까 신축 같은 거는 지금 신일 해피트리 같은 게 5억 5천이거든요. 이제 역세권으로 그럼 5억 5천이면은 전세가 3억 5천이니까 2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2억하고 이제 전세 끼고 사면 되는데 여기서 또 5억 5천이 다소 좀 비싸니까 물론 이제 새 아파트는 10년까지 7년까지가 7년이 피크더라고요. 7년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애매하고 돈도 2억이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것보다는 이렇게 재개발 미리 들어가셔서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앞에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그 부평이 2020년 뭐 20년 2008년부터 왔으니까 먼저 사신 분들이야. 근데 20년 전에는 공부가 안 되시니까 재개발 그냥 뉴스만 터지면 막 샀거든요. 아마 1억 5천에도 사고 2억에도 사시고 막 그냥 물건만 있으면 사셨는데 지금은 공부가 다 됐기 때문에 관리 처분에 이제 여기서 한 6년 걸린다. 여기 이제 사업 시행인가에 또 2년 더 걸린다. 이걸 다 하셔요. 유튜브 조금 보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이때 얼마쯤 사면 된다. 그리고 내가 조합원하고 차이가 얼마가 난다. 공부 다 되셨거든요. 시공사하고 이제 몇 층 올라가는 것까지 다 공부가 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신 분들 물건이 나와요. 금매가. 그래서 부동산 하고 친하면 좋은 게 금매는 항상 있어요. 그러면은 금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안에 잔금을 치거나 돈이 필요해서 파니까 안 그러면은 바로 이제 해결되는 물건. 그런 물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금매라는 게 뭐 2천만 원 싸면 금매 아닌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신촌 같은 경우도 거의 9천만 원, 1억에 사시는 분들은 손해보고 파시는 분들이세요. 기다리다 지쳐서. 근데 실소유자는 그런 거 받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5구역, 7구역도 다 사업 시행이 인가난다고 해서 다 들어가신 거예요. 20년도에. 그런 거 지쳐서 나오는 것들 지금 잡으시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간평 이제 예상 금액보다 한 3천, 4천밖에 안 붙었어요. 계산하면. 원래 재개발하면 사업 시행 인가나면 그냥 1억은 그냥 붙는다고 저희는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1억 정도고 간천하면 한 1억 5천이다. 왜 그러냐면 저 학습 효과로 옆에 보니까 그렇더라. 언제 부평군 재개발이 많잖아요. 그라닐스부터 롯데캐슬, 뭐 신일, 해피트리, 쌍용 싹 다 재개발 물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를 아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매 나오면 누가 잡느냐? 부동산 사람들이 잡고 부동산 단골들이 다 잡습니다. 그래서 돈을 번다는 소리가 2, 3억 있으면 그런 거 바로바로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매 나오면은 그 하루를 넘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해서 돈 준비하고 있으시다가 금매 바로바로 받으셔요. 5구역, 7구역 이제 저거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해링턴 스퀘어가 있으니까 신촌이 같이 뛰잖아요. 그리고 주변 아파트가 같이 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나 이제 늦어도 내년 봄에 이제 3069역 하면 거기는 이제 현대 힐스테이트 자이 코롱이라 모델하우스가 조금 멋있게 나올 거예요. 크기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고 상공역 스퀘어도 그 위치 상공역 바로 역세권이라는 걸로 굉장히 흥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할 때 되면 5구역, 7구역도 분명히 올라가거든요. 사업 시행가에서 또 더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해놓으시고 한 5, 6년 보시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지금 들어가시면 제일 안전하고 중간에 팔기도 좋고. 근데 저거를 기다리신 걸 어려워하시는데 5, 6년 금방 갑니다. 그렇게들 해가지고 자녀분들 요 재개발은 다 사주거든요. 부동산들은 보통 그렇게 자녀들 집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폭이 조금 더 심해요, 아파트보다. 그래서 항상 이제 돈 갖고 계시다가 들어갈 때 이제 위치만 정하시면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3069역도 지금 사는 분, 파는 분 다 고민이 많으신데 3069역 지금도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 그 효성 해링턴이 한 4억 6천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3069역은 그렇게까지는 나진 않을 거예요. 뭐 4억 차이 난다고 봐도 지금 뭐 3억대, 3억 2천대니까 84B 기준 제일 좋은 거 기준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고민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저 믿고 투자하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제가 요 재개발 공부를 이제 중간에 이제 부동산 쉬면서 집에서 심심해서 요거 유튜브랑 요 블로그 이제 키워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21년 2월 7일에 있잖아요. 부평구 재개발 얼마면 되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 말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때 얘기를 했는데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대로 간 데도 있고 더 늦어진 데도 있고, 그래서 다 요쯤에 21년도 가면 뭐 2구역 부평 2구역 뭐 북에 4구역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블로그도 한번 보시고요. 요 네이버 TV는 동영상도 살아 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은 제가 이제 휴대폰 번호가 자꾸 전화가 와서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죽였어요. 그때 2,000명까지 만들었었는데, 부평사람 TV. 그런데 이제 부평구 이제 네이버 TV가 클 줄 알고 네이버도 같이 올린 게 하나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 요 방송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은 해본 사람이 합니다. 부동산들도 해본 사람이 재개발 투자하지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해놓은 것도 있고 또 최근에도 하나 더 샀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은 돈 되는 거는 이제 부평구는 또 아는 동네잖아요. 물론 서울의 재개발은 훨씬 돈이 더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모르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 재개발은 돈이 되는 재개발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천천히 보시고요. 한번 볼까요? 이때는 목소리도 되게 차분하고 천천히 말해요. 근데 요새는 말이 빨라진 게 가게에 손님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저도 모르게 빨리빨리 이제 맞춰야지 하니까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평사람 TV 해서 그때는 되게 집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부평 전 지역 재개발 요 지도도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청천 1구역으로 나오고 2구역으로 나오고 그때 뭐 7대1, 6대1이었거든요. 경쟁률이.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제 3069역은 이제 이렇게 3069역 지금 자이힐스 하늘채 2706세대 이렇게 놨고, 그때 관리처분 신청 중인데 여태 지금 시작 못한 데는 3069역밖에 없잖아요. 다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1구역하고 이제 세대수 나오고 막 분양가도 다 해놓은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나 지금 얘기랑 다 똑같아요.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믿고 재개발, 부평 재개발 관심 있으신 분들 럭키 부동산으로 오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평구 이제 정비사업 검색해서 다 구청에서 서류가 얼마나 접수됐는지 그거까지 다 확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전후로 들어가면 이제 엎어질 일은 없어요, 보통. 여기까지 조합 설립해서 이제 시공사 선정되면은 여기 돈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 시행인가 되면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희 이제 롯데캐슬 여기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래서 롯데캐슬 여기 조합장 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청천 4구역, 청천 아파트 그쪽도 하신다 그러는데 7년 보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빠르게 달리면 조합 설립부터 7년 걸리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말씀드리고 하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여기 누르시면 여기 방송 나오거든요. 럭키 부동산이었습니다.